갑니다. 일단 함수 그래프부터 볼 건데 지금 여러분들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를 신나게 그리고 있으니까 걔네는 안 건드림. 그럼 중학교 때부터 처음 배웠던 그래프부터 봅시다. 첫 번째 1차 함수 1차 함수 그래프 어떻게 생겼습니까? y는 ax 더하기 b라고 쓰죠. 1차 함수식 됐죠? 그리고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그려져? 직선으로 그려지죠. 맞아요? 이때 a가 뭐를 의미하니? 기울기. 기울기가 무슨 뜻입니까? 기울어진 정도를 수치로 나타냈죠. 어떻게 구합니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우리는 얘를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기호를 쓰기도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x가 증가된 양 분의 y가 증가된 양이라는 뜻임. 그래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기울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차 함수 그래프가 직선을 그렸는데 걔가 1,3이라는 점도 지나고 5,10이라는 점도 지난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몇이죠? 아, 대답해 줘야 돼. 아씨, 중학교 1학년 거 얘기하잖아. 그리고 이거 했잖아. 직선 방정식에서 대답해 줘야 돼. 지금 기울기 몇이죠? 여기서 얘를 뺀값분해. 여기서 얘를 뺀값으로 계산했지. 그래서 기울기 몇이었다? 4분의 7이었당. 맞아? 그럼 이때 이 4분의 7이라는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걸까? 봐봐. x가 얼마 증가했어? 4 증가했어. 그때 y가 얼마 증가했어? 7 증가했지. 그래서 4분의 7을 말했다고. 그럼 얘가 무슨 뜻인데? 결과적으로는 이거야. x가 1 증가할 때마다 y의 증가량이야. 됐어? 그래서 x가 4번 증가, 4칸 증가했으니까 4분의 7이 4개 있네. 그래서 y값은 7 증가한 거임. 받아들여? 됐어요? 그래서 x가 한 칸 증가할 때마다 y의 증가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가 양수면 x가 1 증가할 때마다 y도 계속 올라가겠지. 그래서 기울기를 살펴봤을 때 양수면 올라가는 그림. 됐죠? 만약 얘가 음수면 x가 1 증가할 때마다 y는 감소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네. 해서 기울기에 따라서 좌표평면에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표현해 볼까? 1차 함수를 말해 볼까? 라고 하면 기울기가 양수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뭐 이런 식의 그래프들이 그려지죠. 기울기가 음수면 내려가는 그림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를 읽으실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시면 바로 눈으로 관찰 가능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보시면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갔네. 증가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내려갔네. 감소함.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가 감소는 그냥 눈으로 빠르게 해석해 주시고 표현해 주시고 1차 함수입니다. b는 뭘 의미하죠? y절편. y절편 x가 몇일 때? 0일 때 나오는 y값. 그래서 좌표평면에 x가 0일 때를 말해줄래요? 라고 하면 어디를 보는 거야? y축을 보는 거지. 그래서 자, 요 점의 좌표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x는 몇? 0. 그때 나오는 y값만 말하면 됩니다. 그게 y절편. 요 점의 y좌표 뭡니까? 라고 하면 x의 누구는 값? 0. 그때 나오는 y값을 y절편.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요 점의 좌표 어떻게 찾을까? 누가 0이야? y가 0이죠? 잘 안 보여요? 보여? 누가 0이야? y가 0. 그럼 y가 0일 때 x값을 우리 뭐라고 불러? x절편. y축에 의해서 잘리는 부분 y절편. x축에 의해서 잘리는 부분 x절편. 한자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y절편이라는 말도 했네요. 물론 x절편이라는 말도 할 수 있죠. 그래서 1차 함수를 보시면 크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울기와 y절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음.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됐죠? 그래서 1차 함수 그래프가 나왔어? 그릴 줄 아셔야 돼. 넘어갑니다. 이 정도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럼 이제 2차 함수 얘기하겠죠? 자, 2차 함수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당연히 a는 0이 오지 않죠? 2차니까. 맞아요? 그럼 여기서 문제. a가 모름이 하는 거니. 여기서 이런 애들이 있다. 기울기요 이런 애들이 있다. 자, 기울기라는 단어는 직선에서만 쓰여. 됐지? 그럼 a가 모름이 합니까? 벌어진 정도와 볼록 방향을 의미하죠. 그래서 절대값을 보면서 벌어진 정도를 말하고 절대값이 클수록 좁아지고 a가 0보다 크면 얘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인 2차 함수. 됐죠? 그래서 일단 그래프를 보실 때 제곱 앞에 있는 개수의 부호를 보면서 윗볼록 아랫볼록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꼭지점에 x좌표. 우리는 얘를 축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혹시 몇인지 바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마이너스 2a분의 p. 너 말할 수 있어요? 예. 네. 근데 왜 말 안 해요? 됐어요. 웃기고 있는. 자, x는 마이너스 2a분의 p. 왜 이렇게 나옵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얘를 표준형이라고 하죠. 얘를 y는 a x-m의 제곱 플러스 n 이런 꼴로 바꿨을 때 꼭지점의 x좌표가 바로 마이너스 2a분의 p로 정리가 되거든. 이거를 굳이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이건 중3 때도 했었고 1학년 때도 했었으니까. 그럼 결론은 뭐다? a를 보면서 윗볼록 아랫볼록인지 체크해 주시고 꼭지점의 x좌표인 축의 방정식을 바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좌표평면에 x가 예일 때를 기점으로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그래서 대충 개형을 그리는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물론 여기까지 두 개만 갖고 그리는 게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아까 1차 함수 때 얘기했던 y 절편이나 혹은 x 절편을 이용하시면 점을 찍어서 연결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래프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끝. 그래프를 디테일하게 막 세밀하게 그릴 필요는 없어. 대충 그리시면 돼. 그 모양과 특징이 잘 나타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분수함수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아마 유리함수라고 배웠을 겁니다. 유리함수 중에 분수함수. y는 x분의 a 혹은 뭐 k 이렇게 썼죠. 기억나요? 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요거 아니면 요거 둘 중에 하나잖아. 기억나 그래프? 그래서 얘부터 사실 뭐가 나왔냐면 점근선이라는 개념도 나왔고 정역과 치역도 막 제한됐고 정역과 치역도 제한됐고 점근선이라는 개념도 나왔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쌍곡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하라는 과목을 공부하실 때 쌍곡선 표현 비슷한 거 한 번 더 보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왔죠. 점근선 나왔고 그리고 뭐 대칭점이 나왔고 대칭선도 나왔고 그 다음 정역과 치역이 제한되었었고요. 그죠? 그리고 그래프 A 값에 따라서 얘가 1하고 3, 4분면에 그려지는 이런 그림인지 아니면 2하고 4, 4분면에 그려지는 이런 그림인지가 판단이 됐었습니다.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까? 괜찮아 이 정도면?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야. 이런 걸 공부했었다. 안 되시는 건 얘기 좀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뭘 배웠냐면 네 번째 많이 배웠네. 무리함수 배웠죠. y는 루트 뭐 ax 이런 거 루트 안에 문자가 있을 때 무리함수 맞아요. 얘는 크게 개형이 네 가지였죠.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나 같은 경우는 얘를 수업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스타팅 포인트를 잘 찍어주세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스타팅 포인트를 잘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점에서부터 시작이니까 정의역도 얘부터 시작할 거고
치역도 얘부터 시작할 거야.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는 루트 앞에 있는 부호와 x 앞에 있는 부호를 보면서 말해주면 돼. 그래서 그래프 개형을 그려봤을 때 루트 앞에가 양수라면 0,0에서 요렇게 아니면 요렇게 그려짐. 그러면서 얘가 왜 이런 곡선 형태를 띱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음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관찰했을 때 역함수가 누구였다? 2차 함수였다. 그래서 2차 함수 그래프의 반을 딱 쪼갠 다음에 y는 x의 대칭 이동한 그림이었다.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서 무리함수도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재미없었죠? 이거 직선 그려놓고 막 서로 만날 때, 한 점 만날 때, 서로 다른 두 점 만날 때 범위 구하고 이런 거 했었습니다. 기억나요? 네? 그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웠던 그래프가 1차, 2차, 그리고 분수함수, 무리함수였음. 이거만 잘 알고 계시면 문제 푸는 건 어렵지 않음. 됐죠? 그럼 여기서 추가. y는 x제곱분의 1 그래프. 본 적 있어요? 말해줘 빨리. 본 적 있어 없어? 없지. 그럼 그릴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개쉽지. 왜? 봐. 여러분들한테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을 때 일단 모르겠으면 숫자 대입해 보는 게 가장 빨라. x에 0 넣으면 되니 안 되니? 왜? 분모가 0이니까 이런 거 존재하지 않거든. 그럼 x에 1 넣으면 몇이야? 그럼 1,1을 지남. 2 넣으면 그럼 2,4분의 1을 지남. 3 넣으면 그럼 3,9분의 1을 지나. 맞아? 그럼 다시 x에다 2분의 1 대입하면 4가 될 거야. 맞아? 4분의 1 대입하면 16이 될 거야. 맞아? 그럼 이쪽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분수함수 비슷하게 생겼죠? 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마이너스 1 넣으면 몇인데? 플러스 1. 마이너스 2 넣으면 플러스 4분의 1. 맞아? 그럼 1는 값 마이너스 1는 값 똑같고 2는 값 마이너스 2는 값도 똑같지. 그럼 얘는 y축의 대칭인 이런 그림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솟아올라가는 그림이 될 겁니다. 참고로 얘랑 비슷한 그림이 또 뭐가 있냐면 절대값 x분의 1. 얘도 사실상 그래프 그리면 이런 형태로 생기죠. 어떻게 보면 돼? 숫자 넣어서 대입해 본 다음 찍어보시면 돼요. 될까요? 될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해서 1차 함수, 2차 함수, 분수함수, 무리함수에 하나 더 이런 그래프까지 한번 소개시켜 드렸음. 일단 여기까지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다 아는 건데. 맞아? 다 아는 건데 하셨어야 돼. 그리고 그게 아니면 얘기를 해주세요.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친구들은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 요 정도로 일단 첫 번째 그래프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프를 볼 거야. 그래프. 다항함수 그래프를 보는데 다항함수가 뭡니까? 다항함수가 뭡니까? 항이 몇 개예요? 그럼 다항함수네요? 아니죠? 다항함수가 뭡니까? 다항함수가 뭐예요? 모르네. 몇 차인지 말할 수 있는 함수. 1차, 2차, 3차. 일단 몇 차인지 말할 수 있는 식을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불러. 되게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몇 차인지 말할 수 있어? 그럼 다항식이야. 지수 몇 차인지 말 못하잖아. 분수 형태로 써 있으면 몇 차인지 말 못하잖아. 루트 안에 x가 있어? 몇 차인지 말 못한다고. 그런 애들은 아까 얘기했지. 분수함수, 무리함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다항함수, 다항식으로 표현된 함수. 몇 차인지 말할 수 있는 함수. 1차, 2차, 3차 이런 것들. 그 다항함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함수 그래프를 본 다음에 항상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냐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가볍게 그림을 그리면서 보여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함수 값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함수 값.
x에다 1 넣으면 몇 나왔지? 대입해서 찾아보고. 2 넣으면 몇 나오지? 2 넣어서 찾아보고. 맞아? 그럼 x에 엄청나게 큰 수 넣으면 얘가 어떻게 되지? 라는 걸 1학년 2학기 때 분수함수를 보면서 대략적인 값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그 역사가 길지 않아. 여러분들은 계속 대입해서 나오는 값들만 눈으로 관찰했다고. 그래서 그 점을 찍은 다음에 그래프를 그렸었지. 이제 뭐 할 거냐면 함수 값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이 함수의 상태에 관심을 가질 거야. 이게 지금 어떤 상태인가? 올라가고 있는 건가? 내려가고 있는 건가? 증가하는 건가? 감소하는 건가? 누구랑 가까워지는 건가? 멀어지는 건가? 등에 대해서. 됐음?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에 관심을 가질 건데 상태를 표현하는 몇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써요. 무한대라고 읽어요. 무한대. 뭐라고요? 뭐라고요? 무한대. 무슨 뜻일까? 뭔가 느낌은 알잖아. 무한대죠. 큰 대자예요. 얘는 무슨 뜻이냐면 커지고 있는 상태야. 됐어? 커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해. 그래서 무한대라는 어떤 값이 존재하진 않아. 네가 말하는 그 순간에도 걔보다 하나 더 큰 수를 말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뭐게요? 0을 썼죠. 이 새끼 뭐야, 0이잖아. 아유. 상태에서 얘는 무한소라고 불러. 무한소, 작은 숫자죠. 그럼 무한히 작아지고 있는 상태야. 어디에? 0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 그래서 무한소라고 부릅니다. 됐음? 자, 무한대와 무한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배우는 상태에 관련된 표현이 이 두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돼. 하나 더. 얘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값이 아니야. 그래서 계산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무한대에다 무한대를 더하면 이 무한대야? 그러진 않아. 그냥 무한대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저기 뭐 강원도에 있는 경포대 앞에 있는 해수욕장에 있는 모래알 수하고 부산에 있는 해운대 그 앞에 있는 모래알 수를 다 더하면 그냥 졸라 많아요, 요즘 뭐. 됐음?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얘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걸로 계산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됨. 대신 뭘 해야 돼? 해석을 하셔야 돼. 그럼 얘가 어떤 의미인지 해석을 해주셔야 돼. 그 해석하는 내용들을 얘기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함수 값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 관심을 가질 거고요. 얘가 점점점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추적하고 관찰할 겁니다. 그때 쓰는 표현이 바로 극한 표현. 극한 표현. 극한이라는 표현을 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8페이지죠. 맨 위에 보시면 이름에 이렇게 써 있음. 안녕하세요. 이름이 서우요? 최서우? 아, 너가 서우야? 예, 축하드립니다. 책 있어요? 아, 없어요? 그럼 여기 있어요. 네. 자, 그래서 가장 처음에 말하는 게 극한이야. 극한. 무슨 뜻이냐? 가까워지는 값. 이 함수가 점점 가까워지는 값이 존재한다면 그 값이 누군지 말해주세요. 이게 극한의 표현입니다. 됐죠? 자, 봐봐. 예를 들어볼게. y는 fx라는 함수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이렇게 x축, y축. 여기가 0,0. 1,3 2,2 이렇게 그려볼게. 자, 답을 좀 해줘봐. 다음 함수 그래프를 그렸다. 이 함수 x에 1과 가까운 수를 넣었을 때 이 함수 값은 누구랑 가까워지고 있을까? 이게 극한의 표현이야. 됐음? 봐봐. x가 1이랑 가까워질 때 라고 하면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는 거야.
x가 1일 때 얘랑 가까워질 때 그럼 자 x가 1보다 왼쪽에서 가까워질 수 있겠지. 아니면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수 있겠지. 왜 안 나오냐? 오른쪽에서도 가까워질 수 있겠지. 맞아? 여기까지 받아들일까? 그럼 그때 봐. 1보다 작은 쪽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더 멀리서 출발해도 상관없어. 더 가까이서 가도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여유 있게 출발하시면 돼. 자, 출발합니다. 뿅뿅뿅뿅뿅뿅뿅뿅뿅. 자, 이 함수 값이죠. y값을 관찰하면 되지. y값 어떻게 되고 있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증가하고 있지. 맞아? x가 1이랑 점점점 자 0을 지났고요. 점점점 1이랑 가까워지고 있어요. 맞아? 그럼 그때 이 함수 값이 지금 점점점 누굴 향해 가고 있어? 3을 향해 가고 있지. 맞아? 그럼 x가 1이랑 가까워질 때 3을 향해 가고 있네요. 오른쪽 마찬가지. 이 점 x좌표 2보다 더 큰 수죠. 요 점 x좌표 2가 됩니다. 여기는 2보다 좀 작아졌지만 1보다 오른쪽에 있지. 그럼 계속 여기 있는 점의 x좌표 마찬가지 1이랑 가까워지게 보내볼게. 이거 y값 누구랑 가까워지고 있음? 3이랑 가까워지고 있음. 그럼 결론 x가 1이랑 가까워질 때 이 함수 값은 3이랑 가까워지고 있음. 따라와. 극한 표현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기호로 문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여러분들 교재 8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리미트 뭐라고요? 리미트 이쁘게 써야지. 리미트 x가 1이랑 가까워질 때 이 함수는 누구랑 가까워지고 있니? 라는 표현인 거야. 뭐라고 말하면 돼? 3이요. 이때 가까워지는 값이 존재하면 우리는 그 값을 극한값이라고 하고 수렴한다 라고 불러. 됐음? 됐어 여기까지? 자 지금처럼 1이랑 가까워지는 값이 있네요. 누구랑 가까워져? 점점점 얘가 3이랑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쪽에서도 3이랑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럼 이때 1에서의 극한값은 3입니다 라고 부르고 수렴한다 라고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됐음? 자 그럼 두 번째 리미트 x가 2랑 가까워져요 라고 해봅시다. x가 2일 때 여기 있죠. 맞아? 그럼 2보다 왼쪽에서 2를 향해서 막 가까워질 거야. 오른쪽에서 2를 향해 막 가까워질 거야. 맞아? 그럼 점점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결과적으로 이 함수값은 누구랑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 2랑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 그럼 얘는 우리 뭐다? fx2에서의 극한값은 2라고 할 수 있고 수렴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요런 다음과 같은 요런 표현을 줬는데 사실 요 표현을 여러분들이 자주 쓰게 될 거야. 근데 수업할 때 그리고 조금 어려운 문제를 해석할 때 이런 표현도 씁니다. 요 윗줄에 있어요. 윗줄에. 미안해. 옆에 있어요. x가 1이랑 가까워질 때 fx는 3이랑 가까워짐. 화살표로 표현하죠. 맞아? x가 2랑 가까워질 때 이 함수 값은 2랑 가까워짐. 요렇게. 받아들임? 자, 그럼 여기서 새로운 표현을 한번 써볼게. 자, 봐봐. 그림 잘 보셔야 돼. 리미트 x가 무한대가 될 때 이 fx는 뭐가 될까? 누구랑 가까워질까? 잘 보셔야 돼. 무한대가 뭘 의미한다고? 무한대가 뭘 의미한다고? 커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럼 x값이 뭐가 되고 있어? 계속 무한히 커지고 있는 상태인 거야. 1 아니야. 3 아니요. 500 아닙니다. 한 2억 아니죠. 계속 커지고 있어야 돼. 그럼 x에 계속 큰 수를 대입해 볼게. 그 말은 그래프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자? 계속 오른쪽으로 가자는 거지. 그럼 오른쪽으로 계속 가면서 이 함수 값들, y 값들을 관찰해야 돼. y 값 어떻게 되고 있어? 작아지고 있지. 계속 작아져? 아니지. 점점 누군가랑 가까워지고 있지. 누구랑 가까워지고 있음? x축 0이랑 가까워지고 있지. 맞아? 그럼 0이 나와 안 나와? 0은 안 나오지. 계속 가까워지고만 있네. 우리가 이걸 점근선이라고 표현하잖아. 맞아? 근데 결론 얘가 뭘 의미하는 거였지? 가까워지는 값을 말해달라며. 그럼 얘는 누구랑 가까워지고 있다?
0이랑 가까워지고 있다. 얘는 0입니다. 됐어? 무슨 뜻이야? 가까워지고 있는 값이 0이라고. 받아들여? 0이 나온다는 말이야? 아니야. 0이랑 가까워지니까 0이라고 말해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라는 표현이야, 사실. 됐음?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 여러분들 교재 8페이지 있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차분하게 보시고 밑에 있는 8페이지 문제 1, 2, 3번이 있지요. 네, 1번 문제 눈으로 보면서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죠? x가 누구랑 가까워져요? 2랑 가까워질 때 이 함수는 누구랑 가까워집니까? 극한값이 몇입니까? 1이네요. 끝. 두 번째, 0이랑 가까워지면 0. 됐음? 자,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다. 요 문제까지 풀고 나서 아이씨 그냥 2는 값 말하면 되고 0는 값 말하면 되는 거 아니요? 맞아 틀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실제로 그렇게 함수값을 넣어서 말하는 극한값을 얘기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정확한 표현에 입각해서 여러분들 해석해 주셔야 돼. 나중에 헷갈리니까. 자, 밑에 있는 2번 문제 보실게요. x가 1이랑 가까워집니다. x가 1이랑 가까워집니다. 그럼 이때 함수는 누구랑 가까워질까요? 0. 그럼 마이너스 2랑 가까워지면요? 2. 됐죠? 됐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왼쪽처럼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 눈으로 딱 보시면 알 거야. 근데 문제는 오른쪽 볼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지 않죠. 그럼 나 뭐 해야 돼? 그려봐. 일단 첫 번째는 그래프를 그려봐. 왜? 어차피 우리가 다항함수 그래프 그리는 걸 갖고 얘기했다고. 됐음? 그럼 다항함수만 얘기하면 1, 2차밖에 안 되니까 분수도 좀 주고 무리함수도 좀 주고 여러 가지 좀 줘볼게 한번 해봐. 어차피 그래프 보면서 눈으로 보면 되잖아. 해서 그래프 봅니다. 자, 첫 번째 5번.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랑 가까워질 때 x분의 1의 극한값을 구해주세요. 됐죠? 자, 어떻게 읽었어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랑 가까워질 때 x분의 1의 극한값을 구해주세요. 자, y는 x분의 1이라는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몇 사분면 몇 사분면? 1하고 3, 4분면. 끝. 됐죠? 누구랑 가까워진다고? 마이너스 2. 그럼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이쯤에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서 마이너스를 향해 다가오자고.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서도 마이너스를 향해 다가올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자, 쭉쭉쭉쭉 따라옵시다. 그럼 결론은 뭐가 돼? 요 점의 y좌표랑 가까워지겠지. 맞니? 이 점의 y좌표랑 가까워지겠지. 누군데? 마이너스 2분의 1. 뭐야 그냥 대입한 값이잖아. 맞니? 마이너스 2분의 1. 그냥 대입한 값을 봐도 되겠네? 왜? 그림을 그려봤더니 그래. 됐습니까? 그럼 그림을 그리고 눈으로 확인해서 얘기하는 과정을 계속 거쳐주셔야 됩니다. 자, 밑에 있는 6번, 7번 문제도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번 답 몇일까요? 루트 3. 7번 10. 따라와요. 따라와. 자, 별거 없습니다. 지금 한 얘기. 우리 그래프 가지고서 얘기할 거야. 함수값 보는 게 아니야. 상태를 관찰할 거야. 그래서 어떤 상태를 볼 거냐면 가까워지는 값이 누굴까? x값이 1이랑 가까워질 때 이 함수값은 누구랑 가까워지고 있을까? x값이 5랑 가까워질 때 이 함수값은 누구랑 가까워지고 있을까? 그거를 그냥 그래프 그려서 마이너스 2랑 가까워질 때 그럼 왼쪽에서 올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올 수도 있겠지? 이것들을 관찰하면서 가까워지는 그 값을 말하자. 그 값이 존재하면 그 값을 말하시고 그때 우리는 그 값을 극한값이라고 부르며 수렴합니다 라고 불러. 됐음? 그럼 가까워지는 값이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프를 그려서 막 관찰해 봤는데 가까워지는 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럼 우린 뭐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 발산한다고 불러. 됐죠? 수렴과 발산이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자, 우측으로 갑니다. x가 이번엔 무한대로 갈 때 그리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두 가지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값이 계속 뭐하고 있는 거야? 무한대로 간다? 커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럼 x의 1는 값, 2는 값, 3는 값, 100는 값, 10는 값, 500는 값, 5억는 값, 5조는 값 이런 것들을 계속 관찰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맞아? 근데 우리는 그 값을 굳이 대입해서 관찰해 볼 필요가 없다고. 왜? 그래프로 그려서 눈으로 보면 되니까. 됐음? 그래서 이번엔 x가 특정 값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무한대가 될 때. 자, 그래서 무한대가 될 때 교재 맨 위에 써 있죠? 무한대라고 읽고요. 무한대가 될 때 가까워지는 값.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때 가까워지는 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세요. 9번. 자, 9번 문제 보시면 좌표 평면에 지금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얘는 딱 봐도 분수함수 그래프를 그려놨죠? 정근선 y는 2고요. x는 0이네요. 그래서 f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음. 그리고 물어봤지. 리미트. x가 뭐가 될 때? 무한대가 될 때. 그때 이 함수의 극한값은 몇일까? 자, 무한대가 된다는 얘기는 x에 0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해서 계속 뭐야? 오른쪽으로 가야 되지? 저기 무한대로 갈 거 아니야? 그럼 이때 y좌표가 계속 어떻게 되고 있을까? 2랑 가까워지겠지. 2가 나와? 아니. 2보다 작아져? 아니. 2랑 가까워질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2. 됐어요? x가 무한대로 커지면 이 함수는 2랑 가까운 수가 됩니다. 됐음? 그럼 두 번째.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면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는 무슨 뜻일까?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 마이너스를 달고 커지지.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0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에서 점점점 이 값이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겠지? 그럼 이 왼쪽으로 무한히 가볼게. 함수값 누구랑 가까워져요? 2랑 가까워지네요. 끝. 됐죠? 그래서 그래프 그리고 눈으로 관찰해 보기.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11번, 12번, 11번, 12번. 11번, 12번. x 빼기 2분의 1이죠. x분의 1을 x축으로 2만큼 평이동했습니다. 오른쪽으로 두 칸 띠딩 1하고 3, 4분면 그래프. 자, 갑니다. 11번 문제 보시면 이거 어떻게 풀어요? 아유, 그래프 그리면 돼요. x 빼기 2분의 1 그래프 y는 x 빼기 2분의 1 그래프 그려보자. 차표 평면 y축 x축. 됐죠? 얘는 어떤 그림? x분의 1 그래프를 x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 요렇게 요렇게. 됐지? 근데 x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 x가 무한대로 가? 오른쪽으로 계속 가는 거지. 저 끝까지. 누구랑 가까워짐? 0. 끝. 됐죠? 아, 그래프 그려보시고 눈으로 관찰하시면 답이 보입니다. 아이, 별거 없네. 그럼 얘는 1-x분의 2. 이거 그래프 그리신 분? 왜 그랬을까? 마이너스 x분의 2 더하기 1이죠. 맞아요? 얘는 요거 그래프 그린 다음에 위로 한 칸 올린 거잖아. 그럼 차표 평면 마이너스 x분의 2니까 요 그래프 2하고 4, 4분면. 근데 위로 한 칸 올렸어. 플러스 1 붙였음. 뿅, 뿅. 됐죠? x 어디로 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감. 그럼 이번에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가야지. 누구랑 가까워져? 1이랑 가까워짐. 끝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려? 눈으로 봐. 아이, 됐네. 그럼 문제는 13번입니다. 13번 그래프 그릴 수 있겠습니까? 13번 그래프 그릴 수 있겠어요? 말 좀 해주면 안 돼요? 대답 좀 해줘봐. 여러분 13번 그래프 그릴 수 있겠어요? 아하이, 고맙습니다. 그럼 알려주면 되지.
요 그래프인데 이거 어떻게 그래프 그래요? 라고 하면 천천히 가. 자, 첫 번째 1단계 y는 절대값 x분의 1 그래프는 그릴 수 있습니까? 아까 너무 빨리 지나갔나요? 그쵸? 너무 빨리 지나갔죠? 그래서 뭐야 결론은? 숫자 넣어봐. 0은 넣으면 돼, 안 돼? 안 돼. 1는 값, 마이너스 1는 값 둘 다 1이죠? 2는 값, 마이너스 2는 값 둘 다 2분의 1이죠? 3, 마3 둘 다 3분의 1이죠? 너 혹시 언니 있지 않니? 아닌가? 얼굴이 누군가 닮은 것 같은데 아닌가? 자, 아무튼 계속 가겠지?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려줄까?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봐. 둘 다 2죠?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대입하면 4네요. 맞니? 솟아오릅니다. 됐죠? 이 그래프. 근데 얘하고 두 번째 단계 y는 절대값 x 빼기 1 분의 1. 그럼 얘는 어떻게 그릴까? 이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만큼? 1만큼 평행이동. 그럼 오른쪽 한 땡겨서 그리면 되겠네. 야호. x는 1. 됐죠? 그렸음. 근데 거기다 지금 뭐 한 거야? 부호를 마이너스로 붙였지? 부호 다 바꾼 거죠? 그럼 어떻게 그리면 돼? x축에 대칭 이동. 야호. 끝. 이 그림이네. 됐을까요? 별거 없습니다. 자, 그래프 그렸음. x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 야, 무한대로 가죠. 누구랑 가까워짐? 0. 0입니다. 끝. 해서 복잡해 보이는데 그래프 그린 거 쉽지 않겠는데? 쉽지 않아. 근데 그려봐. 어렵지도 않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뒷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0페이지가 되겠고요. 우리는 지금 함수가 수렴할 때 특정 값이랑 가까워질 때 수렴하는 값을 그래프를 그려서 눈으로 봤고, 무한대 혹은 음의 무한대로 역시 마찬가지 계속 x값이 변하고 있을 때도 수렴하는 값들을 관찰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렴하지 않는 상황도 분명히 존재할 거야. 그럼 그때 우리 걔를 뭐라고 부르냐? 교재 위에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죠? 발산.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 가까워지는 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얘를 발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기가 발산하잖아요. 퍼져나가잖아. 됐음? 수렴은 뭐야? 의견을 수렴하잖아. 모으잖아. 그러니까 어떤 값이랑 가까워지고 있어. 어디론가 모이고 있어. 수렴한다는 표현. 그리고 퍼져나가는 건 발산한다는 표현을 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자, 그래서 발산하는 상황을 관찰해 볼 겁니다. 여러분들 15번 문제 보세요. 아, 수렴하는 게 아니면 가까워지는 값이 있는 게 아니면 발산이구나. 15번 봅니다. 그래프 그려져 있죠. y는 x제곱분의 1 맞아? 봤어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x가 0이랑 가까워질 때 0이랑 가까워질 때 이 함수의 극한값 누구랑 가까워지고 있니 말해봐. 애매해지네요.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봅니다. y축이 있고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리미트 x가 0이랑 가까워질 때 다음 함수의 극한값을 말해달래.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x가 0일 때 오른쪽에서 0을 향해 막 가까워져야지. 어디로 가고 있죠? 달나라로 가고 있죠? 그럼 왼쪽에서부터 가까워져야지.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냥 계속 커지고 있는 거지. 맞아? 0이랑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계속 이 값이 커지고 있지. 커지고 있는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네. 맞니? 우리가 걔를 뭐라고 불러? 그럼 얘는 뭔데요?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선생님, 양의 무한대로 수렴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무한대라는 표현 자체가 계속 커지는 상태야. 가까워지는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발산하는 값 중에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죠. x가 무한대가 됩니다. 리미트. 그럼 x가 무한대가 되면 이 fx는 누구랑 가까워질까요? 0. 요거잖아요. 요렇게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됐지? 마찬가지 x가 음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랑 가까워지면 이 fx는 누구랑 가까워질까요? 이쪽 보는 거죠. 0. 그래서 값이 중요합니다만 값보다는 지금처럼 어떻게 추적하는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관찰해 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무한대로 발산한다. 자, 위에 보시면 여러분들 교재 노란색 그 뭐라 그러냐, 저거 형광펜으로 좀 칠해져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왼쪽 보시면 맨 위에 보시면 맨 위부터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 밑에 한없이 커지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우측입니다. 음수이면서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됐죠?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그 기호들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쭉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쓱 보시면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문제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18번 문제랑요 21번 문제 두 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8번, 21번. 과연 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프를 그리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차함수 그래프 윗볼록 아랫볼록 잘 체크하셔서 꼭 시점의 x좌표 축의 방정식이 누구인지 좀 체크해 주고 대충 그린 다음 해석해 주세요. 시작. 뭐가? 18번 맞잖아요. 그러니까 18번 이거 보면서 x가 5랑 가까워질 때 절대값 x-5분의 1 이거 구하는 거구나.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 좀 연습하면 이거 그래프 안 그려도 돼. 근데 지금은 그래프 그리는 게 일단 익숙해져야 된다고. 머릿속으로 그리지 마. 네 머리에 뭐가 있는지 내가 모르잖아. 그럼 틀린 거 있으면 잡아줘야 되는데 못 잡아줘. 그러니까 그려. 차폐평면. 얘는 어떤 그래프? y는 절대값 x분의 1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만큼? 5만큼. 그럼 얘는 이렇게 솟아오르는 그림이었는데 5만큼 땡겼네. x가 5만큼 땡겨서 이렇게 그려졌겠지 뭐. 뿅. 5에서의 극한. 왼쪽에서 5를 향해 갑니다. x가 5일 때 여기. 오른쪽에서도 갑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계속 둘 다 뭐가 되고 있어? 달나라 가고 있잖아요. 그럼 뭐가 됨? 양의 무한대로 발산. 됐어? 그래서 우리 기호로 그냥 이렇게 쓰면 돼. 됐어? 무한대 기호 쓰시면 되고 얘를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말하시면 돼. 됐어요? 괜찮니? 다시 뭐라고 말한다고요? 다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 자,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시작. 한 번 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말 안 하는 친구가 있어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말 안 하는 친구가 있어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고맙습니다. 네. 그냥 말하시면 돼. 그러니까 좀 어색하긴 할 거야. 처음 말하니까. 자, 21번 문제 보시면 여기다 쓸게요. 21번. x가 어디로 갈 때? 음의 무한대로 갈 때. 그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의 극한값을 구해줘. 몇 차 함수? 윗볼록 아랫볼록. 꼭지점 x좌표는? 꼭지점 x좌표만 말해주세요. 1. 위로 볼록의 꼭지점의 x좌표는 1. 선생님, 좌표 표면에 왜 이쁘게 안 그려요?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x는 음의 무한대니까 여기는 1일 때, 그럼 뭐 0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계속 이쪽으로 내려가면 되잖아. 됐어? 말 그대로 내려가면 되네. 그럼 음의 무한대가 됩니다. 어디까지 내려가? 음의 무한대까지 가는 거죠. 뭘 지하야. 음의 무한대죠. 정말 유치해. 됐죠? 네. 달나라는 굉장히 센세이션 했잖아요. 인간들의 어떤 꿈 중에 하나였잖아. 달의 정복. 이제 화성 가죠. 자, 갑니다. 다음 우측으로 갑니다. 11페이지. 자, 우극한과 자극한. 여러분들 좌우라는 말은 알고 계시죠? 우가 뭐예요? 우. 오른쪽. 좌는
왼쪽. 자, 우리가 그래프 그리면서 지금 이렇게 극한 값을 구할 때 가까워지는 값을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했냐면, 자, x가 0이랑 가까워진다고 왼쪽에서 0을 향해 올 때랑 오른쪽에서 0을 향해 올 때를 관찰했습니다. 맞아요? 맞아? x가 1이랑 가까워진다고 x가 1일 때를 기점으로 왼쪽에서 1을 향해 올 때랑 오른쪽에서 1을 향해 올 때를 관찰했습니다. 맞니? 그래서 우리는 가까워지는 값을 말해줬지. 왼쪽만 보면서 말했어? 아니야. 왼쪽 오른쪽을 다 보면서 말했음. 그래서 이때 우리가 얘를 나눠서 얘기합니다. 좌극한과 우극한. 그럼 좌극한은 뭘까? 좌극한. 말 그대로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값. 됐음? 자, 리미트 x가 1이랑 가까워지는데 1보다 왼쪽. 자, 좌표표면 보세요. 1보다 왼쪽에서 1을 향해 올 거야? 그 왼쪽이면 1보다 큰 수야, 작은 수야? 작은 수지. 1보다 작은 수에서 1을 향해 점점점 가까워질 때를 보고 싶어라는 거지. 1 뒤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x가 1이랑 가까워지는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1을 향해 오고 있을 때를 봐줘 라는 뜻인 거야. 됐음? 그럼 우극한은 리미트 x가 1이랑 가까워지는데, 자, 1보다 오른쪽에서 1을 향해 오고 있지. 그럼 1보다 오른쪽이면 1보다 큰 수야, 작은 수야? 큰 수지. 여기다 플러스를 씁니다. 됐음? 그럼 무슨 뜻? 얘는 1보다 작은 쪽에서 1을 향해 오고 있을 때 이 함수에 가까워지는 값을 말해주세요 라는 뜻인 거고, 얘는 1보다 큰 쪽, 오른쪽에서 1을 향해 오고 있을 때 그때 이 함수가 가까워지는 값을 말해주세요 라는 뜻인 거야.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놓고서 예를 들어볼게. 자, 이번엔 그림을 그립니다. 이제 그림을 조금 그지같이 그릴 거야.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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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신문도 문제에서 물어볼 거야. 첫 번째, 리미트 x가 1의 오른쪽에서부터 오고 있을 때 다음 함수의 극한값 몇입니까? 1을 향해 올 건데 1보다 오른쪽에서 1을 향해 오고 있죠. 누구랑 가까워져? 3. 두 번째, 리미트 이번엔 x가 1의 왼쪽에서 가까워질 겁니다. 그때 이 함수의 극한값 몇입니까? 1을 향해 올 건데 x가 1일 때를 향해서 다가올 거야. 난 이 선으로 올 거야. 여기가 목표인 거야. 근데 왼쪽에서 오고 있는 거야. 누구? 3. 그럼 세 번째, 리미트 x가 1이랑 가까워질 때 이 함수의 극한값은 몇입니까? 이게 뭘까? 1보다 오른쪽에서 올 때, 1보다 왼쪽에서 올 때. 그 얘는 뭔데? 그냥 1이랑 가까워질 때지. 선생님, 얘가 뭘 의미해요? 아, 이거야. 어차피 1을 향해 오라고 하면 우리는 두 개를 다 봐야 돼. 왼쪽에서 올 때랑 오른쪽에서 올 때. 그 값이 전부 다 3이니까 우리는 1에서의 극한값은 3입니다. 라고 말하시면 돼. 좌극한과 우극한 값이 같으니까 우리는 그 값을 극한값이라고 말하시면 돼. 됐지? 다 쪼개본 거니까. 우리 처음부터 다 그렇게 쪼개봤거든. 근데 문제는 리미트 x가 2의 오른쪽에서 올 때 이 함수의 극한값은 몇입니까? 2보다 오른쪽이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오는 거잖아. 2를 향해서. x가 2를 향해 여기를 목표로 해서 우리가 오른쪽에서 이렇게 오고 있다고. 누구랑 가까워져? 1. 그럼 2의 왼쪽에서 가까워지고 있을 때 극한값은 누굴까? 2의 왼쪽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오고 있는 거지. 누구야? 2. 그럼 2랑 가까워질 때 극한값은 누군데? 아니, 왼쪽에서 올 때는 2였고 오른쪽에서 올 때는 1이었잖아. 그럼 도대체 누군데?
함수값,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아니 발산이 아니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뭐 발산의 한 종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음이라고 얘기해. 왜?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우극한값과 왼쪽에서 오는 좌극한값이 다르면 이때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라고 말해야 돼? 모르겠어. 됐음? 왜? 우리는 그래프를 전체 다 보기 때문에. 그래서 좌극한값과 우극한값 이 둘이 같지 않으면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12페이지. 12페이지. 넘어가 주세요. 12페이지에 보시면 우극한, 좌극한이 모두 존재하고 그게 모두 같은 값을 갖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 극한값을 그 값을 우리가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존재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12페이지에 보면은 그림 하나 띡 보이죠? 자, 12페이지 그림 하나 살짝 보일 겁니다. 살살 보여요. 보여요? 밑에 보여요? 34번 옆에 보여요? 자, 요 그림 보면서 얘기할 거야. 첫 번째 34번. 1에서의 우극한. 1. 35번. 1에서의 좌극한. 1. 36번. 1에서의 극한값은 왼쪽도 1, 오른쪽도 1. 그럼 얘도 1. 끝. 됐지? 그럼 37번. 마이너스 1에서의 플러스 붙었죠?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 마이너스 1. 38번은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 1이죠? 그럼 마이너스 1에서 극한값은 몇인데? 몰랑. 존재하지 않는다가 맞아. 됐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측에 보면 40, 41, 42번 문제 세 문제 보이겠네요. 40, 41, 42 세 문제. 자, 문제 보시면 그래프가 안 그려져 있어. 그래프가 안 그려져 있어. 그래서 내가 그려야 돼. 자, 그래프를 먼저 그리는 것부터 시작해 봅니다. 40번부터 42번까지의 문제죠. 자, 보시면요. fx 함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4 2분의 1 x 플러스 2 얘는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는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 그리란 얘기입니다. 그릴 수 있을까요? 어차피 둘 다 1차잖아. 지금 12페이지 일단 보고 있어요. 자, 좌표 평면을 일단 그리시고 x가 마이너스 4일 때를 기점으로 그래프가 바뀌나 봐. 마이너스 4보다 클 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y좌편이 4인 직선입니다. 참고로 마이너스 4 넣으면 8이겠죠? 됐죠? 이런 그래프가 될 거야. 등호 붙었네? 색칠해야지. 여기는 8. 됐죠? 자, 원래는 뭐야? 다 그린 건데 왼쪽을 지운 거잖아. 이런 식인 거잖아. 그쵸? 두 번째입니다.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으면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y좌편이 2인 직선을 그리래. 그럼 직선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우라는 뜻이겠죠? 그럼 그려보겠습니다. x에다 마이너스 4를 넣어봐. 몇이니? 0이지.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려질까? 이렇게 그려졌는데 여기를 다 지우는 거잖아. 뽀로로로롱 뽀로로로롱 여기 구멍 뽕 뚫어서. 됐습니까? 됐죠? 별거 없죠? 그래서 자, 좌표 평면에 내가 지금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봤어. 40번 문제 뭡니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4에 오른쪽에서 오고 있을 때 이 함수의 극한값을 구해줘. 마이너스 4에 오른쪽에서 오고 있을 때 마이너스 4가 여기 있잖아. 자, 이게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4를 향해 오는 거야. 이 마이너스를 쉬는 시간? 마이너스 4를 향해 오는 거야. 여기가 목표인 거야. 마이너스 4를 향해 옵니다. 오른쪽에서 따따따따따따따. 누구랑 가까워짐? 8. 끝. 두 번째 42번. 리미트 x가 마이너스 4에 왼쪽에서 오고 있을 때 극한값. 마이너스 4를 향해 올 거야. 근데 어디서?
왼쪽에서 마이너스 4를 향해서 달려오는 겁니다. 왼쪽에서 누구랑 가까워져요? 이거 함수가 가까워지는 거 말하는 거야. 누구랑 가까워져요? y값이죠. 0. 그럼 마이너스 4에서의 우극한은 8. 자극한은 0이네요. 그럼 x가 마이너스 4랑 가까워질 때 다음 함수의 극한값은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끝. 이렇게 얘기하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간단하게 봤습니다. 0에서 수렴합니까? 누구랑 가까워지는데? 그 값을 말할 수 있죠? 네, 0이네요. 수렴합니다. 두 번 니은 보겠습니다. x가 0이랑 가까워질 때 가까워지는 값 있습니까? 누굽니까? 네, 가까워지네요. 끝. 디귿입니다. 0이랑 가까워집니까? 자, 그럼 디귿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0에서의 우극한 값. 리미트 x가 0보다 오른쪽에서 0을 향해 오고 있을 때 다음 함수의 극한값 몇입니까? 우와우! 됐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죠. 두 번째, 그럼 x가 0보다 왼쪽에서 0을 향해 오고 있을 때 이 함수의 극한값, 가까워지는 값은 누굴까요? 자, x가 0일 때 여기죠. 목표가 여기야. 이렇게 오고 있는 거죠. 맞죠?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죠.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 존재하지 않음. 이상한 얘기 좀 하지 말아주세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리을은요? 맞아요. 왜? 자, 0에서의 우극한 몇인데? 1. 자극하는 다르네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번? 기억, 니은 두 개만 네, 수렴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거야. 자, 우측에 있는 4번 문제로 가볼게요. 4번 문제입니다. 짜자잔 짠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아, 그림 다 보고 싶은데 됐다 봤다. 됐죠? 이런 그림과 같습니다. 여기 있죠? 첫 번째 물어본 건 이거야. x가 2에서의 무슨 뜻이야 이거? 우극한. 그럼 x가 2랑 가까워질 건데 2보다 어느 쪽에서? 오른쪽에서 2를 향해 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오면 되겠죠. 몇입니까? 3이네요. 됐죠? 두 번째 2에서의 자극한 2랑 가까워질 거야. 여기가 목표인데 왼쪽에서 이쪽으로 향해 오는 거야. 2를 향해. 그러면 또르르 또 누구랑 가까워집니까? 1. 그럼 다음 몇이야? 답입니다. 쉽죠?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또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뒷페이지로 넘어갑니다. 8번. 8번. 자, x는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의 범위에서 정의된 함수가 이렇게 그림과 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 쓱 보시고요. 자, 다음 중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해주세요. 그럼 진짜 말해봅시다. 1번. 2에서의 우극한 몇입니까? 마이너스 2에서의 우극한이네요. 마이너스 2에서의 우극한. 마이너스 여기 있죠. 누구? 1.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값은 몇입니까? 왜요? 좌극한은 마이너스 1인데 우극한은 플러스 1이거든. 맞아? 그래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3번. 0에서의 극한값 몇입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1에서의 극한값은요? 주희야 왜? 왜? 너 왜요? 지금 뭐 되게 어리버리하고 있었잖아요. 뭐 이랬었잖아. 왜? 자, 다시 4번. 1에서의 극한값 몇입니까? 왜요? 1에서 우극한 몇인데? 자극한 몇인데? 그럼 문제. 1로서 나온 함수값 몇인데? 1. 점은 여기다 찍었잖아. 1,1에다가 맞아? 근데 그리다가 여기 구멍 뽕 뚫어버렸지. 됐음? 자, 극한값 말할 때 우리가 함수값을 보는 게 아니라고. 다시. 그럼 1을 향해 갈 건데 1보다 오른쪽에서 점점 1을 향해 오고 있어요. 누구랑 가까워져? 0. 왼쪽에서 옵니다. 누구랑 가까워져? 0. 그럼 극한값은 몇인데? 0이네. 됐죠? 하지만 함수값은 1이네. F1은 1입니다. 밑에다 하나 적어 놓으시면 네, 구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극한값을 물어볼 때 함수값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처럼 다른 경우가 분명히 존재하니까. 자, 5번입니다. 2에서의 자극한 몇입니까?
됐죠? 그래서 우리가 가까워지는 값들을 지금처럼 얘기할 수 있었다. 어때요? 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함수 극한을 얘기할 때 결과적으로 계속 뭐 했냐면, 자, 그래프 그리자. 그래프 그리면서 함수 극한 얘기하자. 눈으로 보면 되잖아. 좌극한, 우극한 관찰하시면서 그 값이 같을 때 같은 값을 그냥 함수값, 극한값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함수값이 아니라 극한값 얘기하시면 되고, 수렴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됐다고. 끝이야. 근데 문제는 그래프 언제까지 그릴 거야? 좀 귀찮잖아.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서도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드릴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건 함수 극한의 성질이에요. 자, 함수 극한의 성질입니다. 증명 과정은 딱히 없어요. 함수 극한의 성질을 증명해 드리지 않아. 그냥 이런 거야. 알았지? 하고 넘어갑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함수 극한의 성질이 뭐냐? 15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 이거 그냥 딱 말로 정리해 드릴 거야. 잘 들어. 잘 들어. 잘 들어봐. 이거 따라 하셔야 돼. 이거 이제 모르면 수학 툴 안 배운 거라고 보시면 돼. 들어봐. 자, 두 함수가 수렴하면 두 함수의 합차 곱목 실수배 합차 곱목 실수배 합 더하기 차 빼기 곱 곱하기 몫은 나누기.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실수배 뭐 3을 곱하거나 5를 곱해서 나오는 실수배한 값들, 이런 값들은 두 함수가 수렴하면 이 둘의 합차 곱목 실수배는 그냥 수렴하는 값으로 말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성질이야. 됐음? 다시, 두 함수가 수렴하면 합차 곱목 실수배 그냥 수렴하는 값을 가지고서 얘기해 주세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화면을 조금 지워놓고 볼게. 자, 리미트 x가 a랑 가까워질 때 이 fx의 극한값을 알파, 리미트 x가 a랑 가까워질 때 gx라는 함수의 극한값을 베타라고 하면, 됐죠? 자, 알파와 베타라고 극한값을 말하면 수렴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값을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아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때 첫 번째, 리미트 x가 a랑 가까워질 때 fx 더하기 gx 두 함수를 더해서 만든 다음 함수의 극한값은 그냥 알파랑 베타 더한 값 말하면 돼. 뺀값은요? 그냥 뺀값 말하면 돼. 그 다음 x가 a랑 가까워질 때 그럼 fx하고 gx를 곱해서 나온 곱한 함수의 극한값은요? 그냥 곱하면 돼. 됐지? 그럼 나누면요? 리미트 x가 a랑 가까워질 때 fx분의 gx 얘는요? 그냥 나누면 돼. 대신 주의하세요. 주의. 알파에 0이 오면 안 돼. 됐죠? 왜? 분모가 0에선 존재하지 않으니까. 됐음? 그 다음 마지막. 어떤 실수배 x가 a랑 가까워질 때 k 곱하기 fx 이렇게 썼다. 요거 극한값 누구니? 라고 하면 그냥 알파에다 k를 곱한 값 말하시면 됩니다. 끝. 됐음? 이게 함수 극한의 성질. 대신 중요한 게 있어. 뭐 할 때? 수렴할 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줘. 수렴하잖아? 그러면 합차 곱목 실수배는 네 하고 싶은 대로 계산하시면 돼. 그 수렴하는 값들을 가지고서. 됐죠? 그럼 문제. 수렴하지 않으면 나도 몰라 어떻게 될지. 됐습니까? 수렴하면 수렴하는 값을 가지고 합차 곱목 실수배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수렴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때는 다 그래프를 그려서 다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한 땀 한 땀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 뭐 되게 쉬운 거부터. 리미트 x가 3이랑 가까워질 때 2x의 극한값. 그럼 지금까지 우리 뭐 했어? 그래프 그렸지? 2x의 극한값. 야호. x가 3이랑 가까워집니다. 3 넣으면 몇 나옵니까? 6 나왔죠? 얘 극한값 6이네요. 됐음? 그럼 리미트 x가 3이랑 가까워질 때
x제곱의 극한값. 자, 그럼 이것도 그래프 그려봐야 되겠네. x제곱 그래프 0,0의 꼭지점인 아래로 블록 2차 함수. 이거 x가 3일 때 극한값 몇입니까? 9. 맞아? 3 넣으면 9 나오니까. 3에서의 왼쪽, 오른쪽 전부 다 9네요. 그래서 이거 갖고 얘기한다고. 리미트 x가 3이랑 가까워질 때 그럼 x제곱 플러스 2x의 극한값 몇입니까? 라고 하면 이거 2차 함수 그래프 그려야 되겠네. 아래로 블록 2차 함수네. 꼭지점 x좌표는 몇이야? 마이너스 1이가 보네. 3에서 가까워질 때 x가 3일 때 왼쪽에서 3을 향해 올 때 오른쪽 3을 향해 올 때 결론은 뭔데? 3 넣어서 나오는 함수값이랑 가까워지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3 넣어서 나오는 값 얘 누구? 안 썼네. 9. 얘 누구? 6. 그럼 뭐야? 9 더하기 6. 그냥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야. 만약 얘가 마이너스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뺐으면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그래프를 그리고 나왔던 이야기들을 성질에 그대로 밀어넣고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곱하는 거 나누는 거 마찬가지. 같은 패턴이라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 거고 증명 과정은 딱히 없어요. 그래서 두 함수가 수렴하면 합차 곱목 실수배 그냥 수렴하는 값을 가지고 네 하고 싶은 대로 계산해. 대신 중요한 건 수렴하지 않으면 나도 몰라. 다 따져봐야 될 거야. 됐습니다. 주의해 주십시오. 분모가 0인 경우에 마이너스 때 값은 제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15페이지 밑에 1번부터 쭉 보시면 문제도 주어졌어요. 아예 값을 만들어줬나? 봐봐. x가 1이랑 가까워질 때 fx는 어디에 수렴합니까? 4에 수렴한다고 써있죠, 위에. 그 다음 gx는 x가 1에서의 극한값 몇입니까? 마이너스 2네요. 그래서 1번 물어봐. 5fx죠. 몇입니까? 20. 그럼 2번 답 몇이겠어? 2. 3번은요? 마이너스 8. 4번은 5번은 14. 6번은 어이씨 8, 8, 5, 40 마이너스 37 됐죠? 8, 8, 4, 30 됐죠? 7번은요? 마이너스 4분의 3 됐음? 그래서 수렴하면 합차곱목 실수배 그냥 따로 하시든 같이 하시든 상관없으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계산해 라는 게 성질입니다. 자, 8번부터 13번까지 답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한번 내볼까요? 빨리 한번 내볼까요? 빨리 한번 내주세요. 8번부터 13번까지. 여기 문제 보시면서 설마? 좀 냄새가 나는데? 하는 친구들이 있어. 왜? 계속 그래프 그리래매. 지웠나? 계속 그래프 그리래매. 그래서 문제 풀래매. 근데 거기서 성질도 한번 써보래매. 그래서 1번 문제를 딱 봤는데 x가 0으로 가네? 이거? 아이 몰랑 그냥 귀찮아. 그래프 그려야지. 응? y는 3x-2 그냥 그려야지? 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야. 그럼 어머 기울기가 3이고 y좌편이 마이너스 2인 직선입니다. 1차 함수. 0에서의 극한값 x가 0일 때 왼쪽에서 올 때 오른쪽에서 올 때 선생님 그냥 0는값 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 0에서 가까워지는 값이라고 했는데 실상 내가 점을 찍고서 0의 왼쪽에서 온다 0의 오른쪽에서 온다 그럼 0는값이랑 가까워지는 거잖아. 그럼 0 대입하면 몇입니까? 마이너스 2네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될까요? 괜찮을 것 같은데 이유는 얘를 뜯어봅시다. y는 3x 함수하고 y는 마이너스 2. y는 3x 그래프 0,0에서 이렇게 함수. 얘 0에서의 극한값 0. 뭐야 0는 값. 얘는 마이너스 2 상수함수네요. 마이너스 2면 이렇게 가야죠. 마이너스 2. 그럼 0에서의 왼쪽 0에서의 오른쪽 그냥 마이너스 2잖아. 그럼 뭐야 그냥 0는 값 말하면 되네. 그럼 얘 0는 값 0. 얘는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 그냥 하시면 되는 거 아님? 네 좋습니다. 5번은 몇일까요? 또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네? 저 뚱땡이 그리라고 했으니까 그려봐야지. 그럼 또 아래로 블록 2차 함수 띠 그리고 이번에는 그래 이거 0 넣으면 0 나오고 2 넣으면 0 나와 뭐 이렇게 딱 세팅하고 그럼 5에서의 극한값 5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럼 5랑 가까워질 때 왼쪽에서 올 때, 오른쪽에서 올 때. 그럼 결론. 5 넣었을 때 나오는 값 아닙니까? 그럼 그냥 5 넣은 말하면 되겠네요. 25 마이너스 10 그래서 15. 뭐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닐까? 그럼 얘는 어떻게 하죠? 그럼 여기서부터 성질을 좀 쓰죠. 왜? 아 대충 그냥 넣으면 되나 봐. 그럼 여기 y는 x 플러스 4하고 여기 y는 2x 마이너스 1하고 예, 좌표 표면에 그래프 그리면 y좌편이 4고 기울기가 1인 직선. 그럼 2에서의 극한값 누구니? 라고 하면 어차피 이 능값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누구야? 6의 수렴하네. 여기 2x-1은 기울기가 2고 y좌편이 마이너스 1인 직선. 그럼 요거 2에서의 극한값 2보다 왼쪽 오른쪽 그냥 2 능값 말하면 되겠네. 누군데? 3. 그럼 얘는 또 3의 수렴하네. 그럼 수렴하면 합차 곱목 실수배는 그냥 계산하면 된다며? 그럼 둘이 곱하면 몇인데? 18이겠네? 이거를 굳이 내가 전개해서 2x 제곱 더하기 1x 마이너스 4 그래프를 그린 다음 얘기해야 될까?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됐음? 이런 식으로 성질을 쓰자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얘 마이너스 3에서의 극한값 10 얘는요 마이너스 3에서의 극한값 8 아유 그럼 곱해서 80 아니 아까까지만 해도 함수값이 아니래며. 맞아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네가 알고는 지금 대부분의 문제들은 그래프를 그렸을 때 마이너스 3에서의 극한값 그냥 마삼는값 말하면 되는데 걔랑 가까워지잖아. 5에서의 극한값 그냥 5는값 말하면 되네. 걔랑 가까워지니까. 왜? 그래프를 그렸더니 내 눈으로 확인이 가능했거든. 그래서 결론 그래프를 그리셨어야 돼. 그래야 지금 하는 내용들을 보시면서 아 그러네. 어차피 이 함수값이랑 가까워지고 있었네. 특이한 거 없었구만 하면서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다고. 그럼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봐봐. 리미트 x가 1이랑 가까워질 때 x 빼기 1분의 x제곱 빼기 1 됐죠? 이겁니다. 보자. 어차피 얘 2차 함수 y는 x제곱 빼기 1이고 얘 1차 함수 y는 x 빼기 1이잖아. 그래서 얘네 둘 다 수렴하면 합차 곱목 실수배 그냥 성질로 풀면 되는 거 아님? 그럼 이 그래프 어떻게 그려집니까? 라고 하면 아래로 볼로 마이너스 1이면 0 나오고 플러스 1이면 0 나옴. 됐죠? 야 1에서의 극한값이다. 뭐가 되는데? 1 넣어서 나온 함수값 0 되네요. 얘는요. y는 x 마이너스 1, y좌편 마이너스 1. 1에서의 극한값 누구니? 0. 그럼 선생님 얘도 0이고 얘도 0이네요. 근데 분모가 0이잖아. 맞아? 0분의 0 꼬린 형태가 나왔지. 그럼 이건 몇인데? 1이야? 그래서 이때부터 다음과 같은 값들을 해석하기 위한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거 먼저 말씀드릴 거야. 첫 번째. 함수 극한의 성질을 가지고 수렴하는 값들을 찾으면서 여러분들이 합차 곱목 실수배를 연산했을 때 우리가 정할 수 있는 형태들이 나옵니다. 정형. 그리고 정할 수 없는 형태들이 나와. 부정형.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나눠놓고 얘기해 드릴 거야. 봐. 어차피 합차 곱목 실수배 해갖고 성질 써서 문제 풀면 되잖아. 맞아. 그때 이런 상태들이 나올 수 있어. 첫 번째. 무한대랑 무한대를 만약 더하고 있어. 그럼 몇이야? 그냥 무한대야. 됐죠? 됐음? 무한대에다 무한대 더하면 그냥 무한대야. 이 무한대 아닙니다. 다시 무한대에다가 어떤 상수 k를 곱했어. 그럼 뭐야?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의 5배. 어차피 무한대요. 엄청 큰 거임. 끝. 이런 표현. 괜찮아?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게 있습니다. 무한대 분의 상수 표현. 얘 몇일까? 얘가 중요한 거야. 얘 뭘까? 잠깐만. 분자는 3이야.
내 분모가 100일 때, 1000일 때, 억일 때 계속 분모가 커져. 분자는 그대로인데 분모만 계속 커지고 있어. 그럼 이 값은 누구랑 가까워질까? 0에 가까워지겠죠. 맞아? 우리가 분수라는 개념을 이렇게 하잖아. 빵이 하나 있어. 2분의 1 하면 2개로 나눠서 1개야. 4분의 1 하면 4개로 나눠서 1개야. 맞아? 100분의 1 하면 100개로 나눠서 1개지. 이걸 한 15억 개로 쪼갠 다음에 15억 분의 1 한 다음에 자, 호 먹어라. 배부르지? 하면 느낌이나 있겠냐고. 안 먹으는 건 다름이 없을 거라고. 맞아? 분모만 계속 커지면 이 값은 뭐가 돼? 그냥 0에 수렴할 거야. 됐어? 당연한 거야. 이건 정해져 있어. 근데 여기다 별표 친 이유. 우리가 얘를 갖고서 많은 부분의 문제들을 해석할 거거든. 그래서 얘는 정해진 형태 중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계속 갑니다. 뭐 무한대에다가 어떤 숫자를 더했어. 뭘까? 무한대에다가 어떤 숫자를 빼면 의미가 없어요. 계속 무한대니까. 됐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한다고. 옛날에는 만수르가 돈이 겁나 많은데 거기에 100만 원 더 있음. 의미가 있냐고. 100만 원 없으면 의미가 있냐고. 그럼 그거 없어도 되니까 나눠주지. 유튜브 보시고 주고 싶은 생각 있으시면 네, 부탁드립니다. 네. 어차피 의미 없으니까. 자, 그래서 결론. 이런 것들은 정형이라고 불러.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얘야. 무한대분의 상수 0에 수렴해. 이건 무조건이야. 됐음? 그럼 부정형이 뭐냐? 자, 정하지 못하는 애매한 것들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보자. 0이야? 0이야? 왜? 나도 몰라. 얘도 계속 커지는 상태고 얘도 커지는 상태란 말이야. 서로 뺐다고? 다 없어질까? 나도 몰라. 두 번째, 무한대 분의 무한대. 약분하면 1? 나도 몰라. 0 분의 0. 분모가 0이랑 가까워지고 분자도 0이랑 가까워져. 그럼 약분해서 1이야? 나도 몰라. 됐음? 0 곱하기 무한대. 무한소입니다. 0에 가까워지는 수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태를 갖는 값이 있어. 이 둘이 곱하면 얘는 계속 작아지는데 얘는 계속 커지잖아. 그럼 곱하면 몇일까? 나도 몰라. 그럼 이런 애들이 나왔을 때 우린 뭐 한다? 얘를 푸는 방법을 정리해 놓고 거기에 맞게 풀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바로 한 장 딱 넘기시면 16페이지부터 뭐가 나오냐? 이게 나옵니다. 첫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네가 함수 극한을 해석했는데 미안 0분의 0꼴이죠. 미안해요. 함수 극한을 해석했는데 0분의 0꼴이 나왔어. 그럼 약분해서 1이야? 나도 몰라. 그럼 다시 아까 했던 문제 다시 갖고 올게요. 리미트. x가 1이랑 가까워질 때 x 빼기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 있음. 어차피 x 1이랑 가까워지면 이거 1차 함수잖아. 그럼 1 넣어서 나오면 함수값이랑 가까워질 거 아니야. 분모 뭐가 돼? 0. 얘 2차 함수잖아. 1 넣어서 나오면 함수값이랑 가까워질 거 아니야. 우리가 그래프 신나게 그려봤더니 그렇게 됐더라고. 그럼 0분의 0꼴이네.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보면서 일단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이거부터입니다. x가 1이 가까워져 분모 1에서 수렴하는 값을 찾아. 0이죠. 분자 1에서 수렴하는 값을 찾아. 0이죠. 맞아?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얘가 수렴하는 값을 각각 여러분들이 분모와 분자에 각각 수렴하는 값을 먼저 찾으시고 수렴값을 찾으시고 두 번째 구조를 관찰합니다. 얘는 분모가 0이고 분자도 0이었지.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말해. 0분의 0꼴 꼴. 됐죠? 은꼴. 됐음? 은꼴이네요. 은꼴은 어떻게 풉니까? 다시 봐봐. 너 여기 x에다 1 넣으면 0 나왔지. 여기도 x 1 넣으면 0 나왔죠. 우리 혹시 고1 때 x에 1 넣었을 때 0 나온다라는 해석을 보면서 우리가 말했던 표현이 있어. 기억나? 그럼 봐봐. 어떤 다항함수 f에다가 3을 넣었더니 2가 나왔대. 얘를 보면서 해석했던 몇 가지 표현들이 있어. 말해줄게. f에다 3 넣었더니 2가 나왔어. 이 말은
fx를 x 빼기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인 거야. 나머지 정리. 기억나? 왜? fx를 x 빼기 3으로 나누면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나올 거거든. x에다가 3 대입하면 싹 없어져서 나머지만 남잖아. 그게 2라는 뜻이니까. 그럼 다시 f에다 3 넣는데 0이 나왔어. 무슨 뜻일까? fx를 x 빼기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없다고. 나누어 떨어졌다고. 그래서 fx는 네, x 빼기 3을 인수로 갖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인수정리라고 했지.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도 돼. 왜? 다시 말할 거니까 1 넣었더니 0 나와? 얘 x 빼기 1 인수로 있음. 여기 1 넣었더니 0 나와? 얘도 분명히 x 빼기 1이 인수로 있을 거야. 받아들여? 받아들여? 그럼 다시 이 식을 쓰면 이렇게 되겠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x 빼기 1 x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음? 맞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얘기합니다. 자, 우리 계속 뭐라고 했냐면 그래프 그리라고 했어요. 그럼 너 이거 그래프 그려봐. y는 x-1분의 x-1 x 플러스 1. 너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겠니? 그릴 수 있겠니? 있어야지. 왜? x에 누가 오면 안 돼? 왜 안 돼? 분모가 0이니까. 그러면 x에 1 왔을 때는 제외해야 되니까 정의역에서 1은 제외하겠습니다. 됐음? 그럼 x에 1이 아닌 수가 오면 어차피 3 넣으면 얘네들 약분되는 거 아니야? 4 넣으면 같은 수 약분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x가 1이 아니라고 해버리면 결과적으로 y는 x 플러스 1 몇 차 함수? 이거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결론 나는 좌표평면에 x 플러스 1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랬는데 x에 누구 빼야 돼? 1은 빼고 얘기해야 되겠지. 됐어? 그럼 다시 야 여기 x에다 3 넣어봐. 여기다 3 넣은 거랑 같을 거야. 여기 x에다 10 넣어봐. 여기 10 넣은 거랑 같은 값 나올 거라고. 받아들여? 대신 1 넣은 값은 구멍 뚫어놔야죠. 정의되지 않습니다. 됐을까? 그리고 너한테 물어봤지. 야 1에서의 극한값 구해줘. 그럼 여기 구멍이 뽕 뚫려 있어. 그래프 보면서 얘기해 볼게. 1이랑 가까워집니다. 왼쪽에서 가까워질 때,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때. 맞아? 그럼 이 구멍 뚫린 요 y 값을 말하면 되는 거죠? 몇인데? 2. 됐음? 그럼 그게 결론은 뭐냐? 0분의 0꼴이네?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정리가 됐네? 그럼 이거 약분돼서 그래프 그리고 야 1에서의 극한값 구해줘? 여기다 그냥 누구 는 값? 1는 값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이 식에선 이렇게 보일 거야. 0분의 0꼴이네? 인수분해해서 약분한 다음 리미트 x 1로 갈 때 x 더하기 1의 극한값 그냥 말해야지. 됐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정리가 돼. 그래프를 그렸을 때 저기 구멍이 뽕 뚫려 있는 상태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우린 함수값이 아니라 가까워지는 극한값을 구할 거거든. 됐음? 그래서 이걸 정의해 놓은 게 0분의 0꼴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6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수렴하는 값을 각각 확인해 보세요. 구조를 봤습니다. 그게 0분의 0꼴이었다. 그러면 첫 번째 인수분해 약분. 교재 써있죠? 인수분해 약분. 인수분해 약분. 위에 색칠되어 있습니다. 인수분해 약분. 됐죠? 그 다음 다시 극한값 계산. 답입니다. 그래서 0분의 0꼴이야. 인수분해 약분한 다음 다시 극한값 계산해. 답이야. 자 밑으로 가볼게. 14번 방금 예시로 들었던 문제니까 넘어가고요. 인수분해 약분해서 그냥 극한값 말해봅시다. 자 15번입니다. x가 마이너스 1이랑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분자는 뭐가 됩니까? 분자는 어떤 값에 수렴합니까? 0에 수렴하죠. 분모는요? 0에 수렴하죠. 맞아? 2차 함수니까 어차피 함수값, 극한값. 됐음? 그러면 결론 얘는 0분의 0꼴이구나를 먼저 체크해 주셔야 돼. 됐음? 아 0분의 0꼴이네? 어떻게 풀어? 인수분해 약분. 그럼 인수분해 약분 된다 안 된다? 된다. 왜?
우리가 고올 때 배웠던 인수정리 개념에 의해서 무조건 됩니다. 그러면 인수분해 약분해 주시면 x가 마이너스 1과 가까워질 때 x 빼기 4분의 1이 되겠죠? 됐죠? 다음 함수 x가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값 말해주세요. 마이너스 5분의 1. 따라와요. 그래서 인수분해 약분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16, 17, 18, 19, 20, 21까지 쭉 풀어보는데 19번 한 번만 더 보여드릴까 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0분의 0꼴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나머지 잔여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16페이지까지 안 풀려져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다시 풀어 오시면 되겠고, 풀어 오신 다음에 여러분들 채점까지 해서 오시고 모르는 거 틀린 거 고쳐서 안 되는 것들은 체크해 오시면 다음 수업 때 도와드릴게요. 자, 19번 마지막 문제. x가 0이랑 가까워짐 루트 x 플러스 9 빼기 3분의 x. 봐봐. x 누구랑 가까워져? 분자 뭐가 돼? 분모는요. 이게 루트 9가 3이니까 0이지. 이걸 보면서 어머! 얘는 0분의 0꼴이네. 이게 첫 번째야. 그럼 0분의 0꼴이면 어떻게 해? 인수분해 약분. 뭐라고요? 인수분해 약분하면 돼. 인수분해 약분 무조건 돼. 근데 루트가 있지. 그럼 루트 있으면 뭐해? 유리화. 아, 루트 있으면 꼴 보기 싫어서 유리화하는 거잖아. 그럼 분모 분자에 누구 곱하고? 루트 x 플러스 9 더하기 3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분모는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x분의 x의 루트 x 플러스 9 플러스 3. 됐지? 요 식으로 바뀌겠네. 됐습니까? x가 0일 때 극한값이죠?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됐죠? 됐잖아, 곱의 형태로. 그럼 약분 돼야 안 돼? 되죠? xx 약분하면 되니까. 그래서 결론. 네가 보는 식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루트 x 플러스 9 플러스 3. 이거 0에서 값 찾는 거네. 뭐 하시면 됩니까? 그래프 그려서 0이랑 가까워질 때를 찾으면 되죠? 아우 귀찮다. 어차피 0 는 값이랑 똑같았잖아. 그래서 0 넣어서 나오는 값 몇이다? 6입니다. 됐죠? 여기까지였습니다. 16페이지까지였고요.